자, 두 강대국이 정치적으로 으르렁거릴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투자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니, 정치적인 다툼 하나가 정말로 수십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관광객 돈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바로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 사이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 한일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 좀 자제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싹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사실상 여행 금지령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번졌는지 한번 보세요. 11월 9일에 중국 총영사가 좀 거친 발언을 툭 던졌는데 이게 불씨가 돼서 불과 며칠 만에 공식 여행 자제 권고까지 나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수산물 수입 금지, 심지어 관영 매체에선 경고까지. 정말 말 그대로 쉴 틈도 없이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사실 이런 싸늘한 분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신호가 있었죠. 중국에서는 731 부대를 다룬 영화가 완전 대박을 치면서 반일 감정을 막 자극했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만나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정말 얼음장 같았어요. 이미 물밑에서는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등이 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인 뉴스가 아닐까요? 왜 이게 구조적이고 더 오래갈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양국 국민들이 진짜로 군사적 충돌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 절반, 중국인 35%가 대만 해협에서 뭔가 터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중일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 비율이 무려 60% 가까이 치솟았어요. 예전에 막 갈등이 심했을 때도 20%대였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한테요, 상대방에게 강하게 나가는 게 국내 정치에선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일본 총리는 중국의 강경한 발언을 한 뒤에 지지율이 70% 가까이로 꽁충 뛰기도 했거든요. 이러니 굳이 갈등을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 봐도 그래요. 이제 일본은 중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 그 중요도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굳이 관계를 풀려고 애쓸 경제적인 이유가 거의 사라진 셈이죠. 자, 그럼 이 어두운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 떠오르는 기회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이 지정학적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큰 수혜자, 네, 바로 한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던 곳이 일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껄끄럽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인기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죠? 비용도 괜찮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싸움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딱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본으로 가려던 그 많은 발걸음들이 지금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 수, 이게 2016년 사드 사태 터지기 전 그 최고치랑 비교하면 아직 55%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채워질 공간이 절반 가까이 남아있다. 즉,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관광객들이 쓰는 돈은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기회를 꽉 잡을 승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새 비행기 노선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바로 그 제주도에서 이 회사는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제주 드림타워, 객실이 무려 1,600개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괴물급 호텔인 거죠. 중국에서 관광객이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이걸 다 받아내고도 남을 그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수혜주는 JC입니다. CJ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영, 다들 아시죠?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한테는 그냥 쇼핑하는 곳 그 이상이 됐어요. 한국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코스? 거의 뭐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작년보다 30% 넘게 성장했다는 건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곧바로 기업의 돈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쇼핑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웃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같은 데서 신나게 쇼핑을 하고 나면 바로 그때 돈을 버는 회사, 글로벌 텍스 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는요, 우리나라 세금 환급 시장의 65에서 70%를 꽉 잡고 있는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체 관광객 소비가 늘었나 줄었나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나빠지면서 일본 여행길이 막혔다. 둘째, 그래서 갈 곳 잃은 그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이 대안으로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셋째, 이 새로운 돈의 물결이 호텔, 화장품, 그리고 세금 환급 같은 특정 기업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큰 그림이 어떻게 실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지정학적인 변화가 경제 지도를 통째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화살표는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